자,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단어 삼각함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 삼각함수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그 각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각을 새로운 방법으로 정의하는 호도법, 호두 아니고 호도법이야. 그래서 각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면서 삼각함수 그 삼각 비를 비슷한 거 배웠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요. 너무 거기 79페이지부터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그 필기할 공간이 너무 적어서 우리 78페이지 그 여분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각에 대한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이야기는 뭐냐면 시초선과 동경입니다. 시초선과 동경. 선생님, 시초선과 동경이 뭐예요? 이게 시초선과 동경. 사실 시초 하면은, 선생님 이거 시작이 되는 선분이군요. 네, 맞아요. 시작이 되는 선. 사실 우리가 각은 두 개의 반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의 이 점, 이걸 각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각 XOY. 요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요 도형을 원래 각이라고 정의한다 중등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잘 봐. 우리가 이 선을, 여기 선 있죠. OY, 반직선 OY 돼 있는데요.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부를 거야. 시초선은 시작이 되는 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이 되는 선, 시작이 되는 선. 자, 그럼 여기에서 잘 봐. 우리가 각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잘 봐. 시초선이야. 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선인데, 내가 이거를 동경이라고 할 거예요. 선생님, 동경이 뭔데요? 움직일 동이야, 움직일 동. 그래서 움직이는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움직일 동 해서 움직이는 선이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저게 시작선으로 해서 동경이 요 움직인 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됐어? 동경이 움직이는 각.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각은 우리가 알았던 각이 맞는데 얘를 시작선이야. 시초선이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저 나머지 반직선을 동경이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놓으면 우리가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는 각의 크기를 360도까지만 우리가 제한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각을 표현할 때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데요. 각을 몇 도든지 간에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각을 표현할 거냐면요. 내가 이거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X축, Y축 이렇게 하는데 항상 시초선은 우리가 이거 4분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 있죠?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잘 봐. 알파는 우리가 보통 동경, 우리가 보통 동경을 잡는데요. 아이씨, 이거 표기 안 되네요. 자, 우리가 이 알파라는 각이요. 움직인 각이 보통 이거 잠깐만 둥글게 그려야 돼. 아, 이거 잠깐. 자,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 그랬는데요. 이 각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앞으로는 얘를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 n은 정수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각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그리고 우리가 이때 알파를 더하기 알파라고 썼는데 저 알파는 보통 0도에서 360도 사이에 있는 이 각을 우리가 의미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이제 각을 표시할 때도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이라는 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양의 방향이야.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실제로 각을 나중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를 조금 일반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거를 보여주면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반각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요 알파가 무엇을 나타내는 건지 조금 이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 할 거냐면, 자,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좌표평면을 그리셨거든요. 각을 표현한다 그래 놓고서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알파라고 나온 이 각 있죠? 이게 제1사분면의 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파는 제1사분면 위의 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x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얘들아 동경이 여기까지 아이씨, 동경이 여기까지 갈 수 있잖아.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 얘들아 잘 봐. 시초선으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양이에요. 그래서 이 갈색 각을 내가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저 베타는 제 2사분면 위의 각이 됩니다. 위의 각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이번엔 파랭파랭 각으로 이렇게요. 이게 동경이야. 내가 그리고 있는 게 동경이야. 동경을 그렸다고 하면 시초선은 어디야? X축의 양의 방향인 이게 항상 시초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각이, 이 파랑파랑 각을 내가 감마라고 하면 저 감마는 제 3, 4분면 위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또 남았죠? 선생님, 제 4사분면위도 각이 있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내가 지금 그리는 게 뭐야? 동경이야. 빨강이로 그릴 거야. 내가 그리는 게 지금 동경이야. 움직이는 선이라 그랬어. 그럼 이 움직이는 선은 어디를 시작점으로 했어? 시초선. 얘를 시작점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인 각. 얘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타는 제 4사분면 위의 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 일반 각으로 아까 표현했던 거하고 연관지어서 제 1사분면 위의 각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각은 이 일반 각 세타. 내가 각을, 저기 세타라고 하면 안 되네. 어. 이 알파는 어떻게 존재를 하게 될 거냐면요. 이 알파는 369 곱하기 n 플러스 0도보다 커야 돼요. 그 사실 0도는 우리가 0도, 90도, 180도, 270도는요. 지금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동경이 여기 Y축 위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각이 딱 정확하게 90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90도는 4분면 위의 각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각은 어느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는 거야. 축 위에 있는 각이니까. 그쵸? 그거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축 위에 있는 점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하고 통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알파는요. 360 곱하기 n 더하기 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작은 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 여기서 내가 사용하는 n들은 다 뭐다? 정수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저기 내가 아까 2번 제 2사분면 위에 있는 각들을 내가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저 베타는 잘 봐.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작은 각이다 이렇게요. 그럼 눈치챘지? 선생님 3, 제 3, 4분면 위에 있는 각을 내가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하면 이 각은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작은 각이군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각을 내가 일반 각으로 표현하면 이 세타는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도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60도보다 작은 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 몇 사분면 위의 각인지 이런 것들을 표현했거든요. 자, 이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 일반 각 왜 도대체 저렇게 왜 표현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 자, 이거 개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는 표현들에서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바로바로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그림에서 시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세타를 말하라 그랬는데요. 지금 120도잖아요. 선생님 120도잖아요. 근데 잘 봐. 일반각은 선생님 무조건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360도. 사실 360도가 한 바퀴잖아. 그 360 곱하기 n 더하기 120도. 단 n은 정수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한다는 소리예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도대체 무엇이 좋은데요? 무엇이 좋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개념 2번, 1번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2번에 1번. 780도의 동경이 나타나는 일반각을 이런 꼴로 나타날 때 알파의 값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아니, 선생님, 360도가 아니고 780도라니요. 그래서 780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360이 여기 몇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죠. 720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소리야. 봐봐, 360에, 그러니까 얘는 결국 내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면, 자,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OX를 시초선으로 가져요. 얘를 시초선으로 가졌을 때 780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 선생님, 60도는요, 그냥 이거 60도잖아요. 그치? 여기가 60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봐. 시초선, 여기에서 시작했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서 여기 60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래서 두 바퀴 돌아서 720도 더하기 6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야. 양의 각도 마찬가지고 음호로 표기되어 있는 각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음호로 표현되어 있는 각이 좀 나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좋겠지만, 자, 안 나와 있네요. 그럼 선생님,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여기 개념 2번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1100 이렇게 한번 해볼까? 1100, 1080? 1080은 360 배수 딱 되나? 300 배수 돼서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음, 10, 1000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이건 어떻게 하려고 선생님? 자, 그럼 그 360 곱하기 무조건 정수여야 돼. 정수.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080도가 되거든요, 얘들아. 그 마이너스 1080도인데 이거 1000도 만들어 주려면 1080도 여기다 80도를 더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소리야. 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지 않냐면,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2만 곱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720도니까, 720도 하면 마이너스 280도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알파를 음의 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고 반드시 360 곱하기 정수고, 이 뒤에 있는 알파가 0도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 표현의 약속이에요. 특별한 말이 없는 이상 이거 약속이야.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음의 방향의 각도 내가 이렇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 다음 개념 설명을 그래, 여기 하면 되겠다. 개념 3번에 1번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개념 3번에 1번도. 자, 550도는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하라 그랬는데요. 얘를 일반 각으로 일단 표현해. 이제 나와 있는 각들은 무조건 일반 각으로 표현한 다음에 1이죠. 더하기 360도 빼면 190도인가요? 네. 그러면 얘는 봐봐. 180도를 넘어갔으니까 제 몇 사분면 위의 각이야? 제 3사분면 위의 각이다. 이렇게요. 됐지? 이런 식으로 모든 각들을 이제 일반 각으로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갈게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저기 칸이 너무 좁고, 여기도 칸이 좀,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처음에는 뭐냐면요. 두 동경이 일치한다예요. 아니, 선생님, 일치한다고요? 두 개 동경이? 그럴 수 있지. 그치, 얘들아. 두 동경이 일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하면요. 내가 그 알파도 이거, 근데 얘들아, 조심할 건 뭐냐면 꼭 얘가 두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했으면 얘들아, 뭐냐면, 봐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온 요거를 내가 다른 색으로 써줄게요.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온 이 베타도 동경이 일치하는 그림이 이런 그림인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얘들아. 그런데 그 여기서 선생님 설명할 때 뭐냐면 우리가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각으로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거든요.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할 때 그러면서 이것도요 360 곱하기 n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360 곱하기 n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잘 봐. 분명히 두 동경의 차나 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거는 두 동경의 각의 차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각의 차가 그냥 360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보여?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위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거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뭐냐면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이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자, 내가 알파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럼 베타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쵸? 야, 그럼 생각해봐. 이거는 잘 봐. 그리고 내가 두 각을 알파하고 베타를 합이나 차로 생각할 거거든. 합이나 차인데 특수각, 여기서 말하는 특수각은 0도, 90도, 180도, 270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실제로 내가 저기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만, 잘 봐. 내가요, 두 동경의 차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베타에서 빼든 알파에서 빼든 상관없고요. 빼서 360도 곱하기 정수 더하기 180도 이렇게 되겠죠. 보여?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그 차가 180도가 된다. 근데 그 180도조차도 우리가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위치 관계는 뭐냐면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X축에 대하여 대칭. 그림 잘 그리면 돼. 자, 그러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자, X축, Y축 그려줘야 돼요. 자, X축, Y축 원점 다 그려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각도 45도처럼 애매하게 보이면 조금 난감하고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인 동경은요, 여기 있겠죠. 아이씨. 근데 얘들아, 잘 봐.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알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베타가 되는 거야. 됐어,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이거 당연한데, 얘들아. X축에 대해 대칭이에요. 그럼 이 각이 알파가 되는 거야. 맞지? 크기가 같은 각. 이렇게 된다고요. 맞냐,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 알파하고 베타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360도가 채워지지. 그럼 이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분명히 일치하는 것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 한번 볼게요.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은 이렇게 줘볼까? 알파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베타 잘 봐. 항상 내가 그랬어. 시초선으로부터 움직인 양이야. 이게 베타가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들아 이거 선생님 여기도 이거 이렇게 되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봐봐봐. 이각 동글 하면 이각 동글 이각의 크기 같은 거지. 그럼 당연히 여기도 알파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하고 크기가 같은 각이 된다는 소리야. 그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알파하고 베타랑 더한 게 180도야. 그럼 그것도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360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 했고 다섯 번째 약간 애매한데? 인간이 자, 다섯 번째 여기다 뭐 할 거냐면요. 느낌적인 느낌 내가 뭐에 대해서 대칭할 것 같아? 음, y는 x에 대해서 대칭 한번 해볼게요. y는 x. 자, 그러면 내가 하나의 동경을 반으로 가르지 마. 반으로 가르면 이게 좀 그림이 조금 보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딱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지 마. 자, 이렇게 내가 이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두 동경이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면요, 얘들아, 대칭이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치? 그래서
요 각이 움직인 각이 베타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실제로 내가 대칭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잘 봐. 내가 이거 동글이라고 하면 이 각이 동글 이렇게 되겠죠. 맞니? 그렇게 되면 요 각이 알파가 된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를 합해야 될 것 같아? 빼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야지.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90도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90도도 역시 일반각으로 표현해서 360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n 여기서 다 정수야. 자, 그 다음에 6번. 뭐가 또 남았어요? 뭐 남았겠어? 자꾸 원점 안 그리고 있네요. 뭐 남았겠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그럼 이 동경 자체를 그릴 때요. 좀 쉽게 생각하려면 여기까지 갈까? 알파를 동경을 여기까지 가져갈까요? 그리고 베타를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면은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시초선으로부터 회전한 각 이거 베타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 여기서 얘들아 지금 알파하고 베타 사이 관계를 우리가 보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같은 각의 크기를 좀 찾아보면요. 잘 봐. 이거 내가 동글동글 당연히 여기 XX 이렇게 크기가 같을 거예요. 그치 얘들아? 그럼 봤을 때 지금 알파가 말이죠. 아 내가 이렇게 그리면 조금 잘 안 보이나? 그러면 자, 내가 그랬지. 이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거나 뺀 게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는 안 돼. 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들아, 내가 지금 알파를 봤을 때 알파가 90도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그러면 90도 플러스 x 요만큼도 알파하고 똑같은 각이 크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의 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면 이게 270도가 된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360도 곱하기 더하기 270도 이렇게요. 있지. 그래서 우리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일치하는 거, 일직선 위에 있고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거, x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관계들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얘들아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그 나올 때마다 자꾸 그림을 그려서 니네가 관계를 찾아야 돼. 알겠지? 이거 이렇게 요거까지 외우고자 하면 니네 암기할 거 너무 많다. 됐니? 자, 그래서 이거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이따 문제를 풀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우리 예제 문제를 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문제에 보시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일치한대. 그럼 그림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X축, Y축, X축, Y축, 원점.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데 이게 알파고, 그리고 베타는 몇 바퀴를 돌아서 왔을지 알 수 없는 베타야. 보이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의 차가 360도, 차가 0도가 된다.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세타하고 6세타를 나타낸 동경이 일치한다 그랬어요. 선생님, 뭐에서 뭘 빼는데요? 절대값 안 하고 그냥 음수가 안 나오도록만 니네가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6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360도 곱하기 n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5세타는 360 곱하기 n. 그래서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라 그랬는데요. 뭐야? 자, 세타는 이렇게요. 선생님, 그러면 세타는 720도 더하기 곱하기 n이잖아요. 근데 니네 생각해봐. 이게 뭐가 있냐면요. 그 세타가 그 360도보다 작은 각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거를 크기를 다 나눠서 해야 되나 봐. 자, 근데 이 세타요. 일반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크기를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크기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세타는 772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각이잖아. 그치? 근데 세타가 0도보다 크고 36보다 작대.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이 단 여기서 n은 정수야. 그치? 그러면 세타가 될 수 있는 각이 뭐가 있겠어? 72도. 그리고 72 곱하기 2 해서 114도. 그 다음에
72 곱하기 3 해서 216도 빠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되겠구나. 288도. 네, 이렇게요. 근데 사실은 음, 이렇게 이거 다시 선생님이 이제 문제집 풀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호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호도법. 이게 호도법이 뭐냐면, 자, 원래 우리가 그 쓰이고 있는 가게 크기는요, 그 60분법이에요. 60분법. 근데 이 호도법은 뭐냐면, 자, 원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원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원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반지름이 R인 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반지름하고 길이가 같은 호,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호의 길이, 요만큼이 R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호에 대해서 이 중심각의 크기를 1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위가 이런 걸 써. 라디안. 이렇게요. 그래서 뭐냐면 반지름과 라디안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됐어,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호도법으로 바꿀 건데, 선생님, 그러면 사실 우리가 60분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1라디안이 정의는 알겠는데, 그 60분법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각인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뭐 한다? 정비례한다라는 거. 그치? 그러면 부채꼴의 지금 호의 길이가 R일 때, 그 전체 원주는 2파이 R 이렇게 되거든요, 얘들아. 그러면 내가 1라디안이요.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 1라디안은 전체 원주각의 중심각, 전체 원에 대한 중심각 360도 이렇게요. 그래서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는 정비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쓰인 알파하고 알파는 약분 가능. 그치? 그래서 1대 2파이는 이거 사실 앞으로는 라디안 이거 생략하고 그냥 1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직은 헷갈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잘 봐, 얘들아. 2파이랑 1라디안이랑 곱하면 2파이 곱하기 1라디안 이렇게요. 는 360도. 그러면 1라디안은 결국 양변을 2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으로 표기할 때는 뭐라고 표기하냐면 1만 써. 이렇게요. 그럼 이거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요. 됐니,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저 이런 의미는 가져요. 1도는 몇 라디안이에요? 이거 각을 우리가 이제 그 호도법으로 나와 있는 각을 우리가 그 60분법으로 표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구나. 그럼 1도는 사실 이것만 딱 하나 외워두면 돼요. 그럼 1도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이 파이 곱하고 180도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양변에 1라디안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가 되는 거고 180으로 나눠요. 이렇게요. 됐어, 얘들아? 그 중요한 건 여기 80, 여기에는 도를 붙이면 안 된다. 여기 도가 없다는 게 포인트야. 됐니, 얘들아?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니네가 그 할 때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식의 변형인데요. 당연히 이거 양변의 파이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하고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도법은 우리가 라디안을 사용해서 나타내는 각, 라디안을 기본 단위로
그 각의 크기를 라디안을 사용하는 거구나. 그럼 라디안은 뭐야?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됐어. 그럼 거기에서요, 우리가 그 몇 가지 많이 쓰고 있는 60분법의 각을 우리가 조금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0도는 뭐 라디안으로 표시해도 0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 여기다가 칸을 몇 개 정도 그릴까? 자, 우리가 180도가 호도법을 나타내면 파이 이렇게 된다를 고요. 근데 지금 360도는요? 그럼 당연히 360도는 뭐가 되겠어? 2파이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당연히 180도를 반으로 나눈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겠죠. 60도는 45도 여기 칸이 좀 적은데 45도 여기다 45도 90도를 여기다 하면 되겠다. 자, 90도, 30도, 60도, 45도가 먼저 와야 되죠. 45도, 60도요. 그 60도는 180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요. 그러면 30도는요. 180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요. 45도는 180도의 4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90도는 2분의 파이 이 정도 되겠죠. 그 나머지 각들은 별로 괜찮고요. 한 270도 정도만 한번 해보나? 270도는 그러면 2분의 3파이 이렇게요. 라디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뒤에 2분의 3파이, 이렇게 각을 이렇게 표시하면 이거는 호두법으로 나타낸 각이구나.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한번 구하는 공식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소리인데요. 야, 부채꼴 호의 길이는요, 되게 편해. 왜냐하면, 자, 내가 그 중심각의 크기를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이제 잘 봐. 내가 그 각을 이제 호도법으로만 표기를 할 거야. 그럼 내가 세타 이렇게 했을 때 저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각이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 부채꼴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R 세타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라디안이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호의 길이에 대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R 세타 하시면 돼. 되게 편하지 않니? 그러면 호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대신 이 넓이는요. 두 가지 공식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중학교에서요. 중심각 크기 없을 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R L이다. 그래서 호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면 L은 R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아이고 자연스럽지 않아요? 2분의 1 R L 이거 부채꼴의 호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학교 때 했었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여기에다가 얘들아 잘 봐. L 대신에 호의 길이 대신에 R 세타를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어떤 식이 완성이 되냐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됩니다. 됐지? 그래서 호도법을 나타냈을 때 이거 그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사실 부채꼴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훨씬 쉽죠. R 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직 익숙하지 않을 거니까 문제 풀 때마다 저 공식을 같이 써놓고 어떤 공식을 쓰면 될 것인지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인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뭐야? 호와 현으로 둘러싸인 활굴의 넓이를 구하래요? 장난하나?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6,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 그러면 여기서요, 호하고 현으로 둘러싸인 이내는 뭐냐면 이거 말하는 거죠. 활골의 넓이. 그 활골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면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지금 위에서 구한 공식 있죠.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중심각의 크기 3분의 2파이 됐죠. 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요. 얘들아 그 중3 과정에서 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됐어요, 얘들아?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게 3분의 2파이가요. 호도법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문제 좀 잘못 나왔는데? 왜냐하면 이거 내가 그냥 알려줄게. 일단 이 3분의 2 파이를 지금 60분법의 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 60분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돼?
파이가 180도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럼 파이 대신에 180도 이렇게 넣어버리시면 돼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몇 도? 120도. 그럼 우리가 둔각은 예각으로 바꿔 쓰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세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요. 어쨌든 그럼 이거는 18 곱하기 3분의 2파이 곱빼기 이것도 18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거 그냥 12파이 마이너스 9 루트 3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 이거 내가 왜 어쨌든 우리 둔각 나왔을 때 예각으로 바꿔 쓰는 건 중학교 때 배웠었으니까 우리 얼마 전에 또 시험 범위였네요. 이렇게 해서 사인 120도를 그냥 사인 60도로 180도에서 120도 빼서 60도로 만들었으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 아까 내 대충 문제 몇 개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이거 호도법하고 60분법 호환하는 거 좀 해보자. 개념 4번. 자, 60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거 꼭 기억하라 그랬어. 아니면은 이거 가져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를 나타낸다. 양변에 파이 곱하면 180도는 파이하고 똑같다. 됐죠? 그래서 뭐 하면 돼? 60도는 180도 3분의 1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3분의 파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5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어라. 또 저 위에 있는 거 또 한 번 써. 또 한 번 쓰세요. 됐죠? 그래서 45도는 180도에 이거 짱구 굴리면 우리가 그 할 수 있는데 일반각이 135도. 약간 만약에 36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래봐. 그럼 대략 난감하겠지. 그래서 이걸 얘들아 요거를 이렇게 연습하자.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자, 이거 1도는 아까 내가 그랬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그럼 1도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180분의 파이다. 됐어? 그럼 45도는 어떻게 하면 돼? 180분의 파이 곱하기 45 이러면 돼요. 됐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 그 약분 슝슝 때리면 4분의 파이 됐지? 그래서 에이씨, 밑에 왜 안 내려가죠?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 135도도 한 번 더 쓰면 이제 외우겠지?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이렇게요. 그 135도는 180분의 파이 곱하기 135. 이러면 돼요. 됐지? 그래서 약분 슝슝 때리면 사실 45가 180엔 4번 들어가고 45가 130엔 3번 들어가죠? 4분의 3파이. 이렇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 볼게요. 60분법으로 나타내래요. 60분법. 자,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다. 그래서 3분의 2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20도. 또, 한 번 더 써. 네. 그래서 4분의 3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사실 그래서 이거 그 60분법으로 쉽게 나타내는 방법은 파이 떼고 그냥 180도로 곱하면 된다인데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자유자재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어, 내가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이 각에 대해서도요. 아까 내가 일반각을, 세타에 대한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단 n은 정수고 알파는 0도 이상 360도 미만인 각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60분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일반각으로 만약 호도법으로 바꾼다면 내가 아까 그랬지. 360도는 2파이하고 똑같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 순수상으로 적으면 2n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요. 단 n은 정수가 똑같게 들어갈 거고요. 대신 이 알파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는 0 이상 그치?
그래서 2파이 미만인 각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5파이를 어떻게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냐면,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5파이는 2파이 곱하기 두 번 들어가지? 그리고 파이 되지. 형식 만들면 돼. 끝.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세타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세타는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요. 한 번 더 해봐. 자, 그러면 4분의 15파인데요. 그럼 4분의 15파 이거는 대분수로 바꾸면 끝나는 얘기겠지. 저거 대분수로 바꾸면 3과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잘 봐, 얘들아. 2파이가 한 번뿐이 못 들어간다. 그치? 그리고 1과 4분의 3이 남는 거지. 그래서 1과 4분의 3, 4분의 7파이 이렇게 남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각으로 나타났을 때 세타는 몇 도가 되는 거야? 4분의 7파이가 된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3분의 120파이도 역시 한번 나타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념 7번.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4파인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아까 했죠. 라디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아,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호의 길이가 R인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을 내가 1라디안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 크기 나왔을 때 부채꼴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된다. 됐지? 그래서 호의 길이 R 세타 4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다 똑같이 고시를 하면 되겠고 개념 8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가 4파이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자, 호의 길이부터 한번 써놓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L인데 L 대신에 R 세타를 끼워 넣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하고 중심각의 크기가 지금 호도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치? 그럼 호의 길이를 이용해 볼 필요 없이 이 공식으로 그냥 부채꼴의 넓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9번 한번 볼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2파이,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그러면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라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중심각 이렇게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요. 아, 그러면 이거 부채꼴 호의 길이는 R 세타는 부채꼴 호의 길이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R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된다. 이렇게요. 됐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문제 요 시리즈 푸시면 되겠습니다.